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만점의 주파수를 맞춰라, 윤호쌤입니다. 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육모 대비 물리 가이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코앞에 거대한 시험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시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고, 이게 왜 중요한지도 설명을 해주고,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풀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육모란 무엇인가? 그리고 요 육모 대비 학습 가이드는 무엇인가? 크게 요 두 가지입니다. 길지 않아요.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시하지 말고 듣고 가자. 알겠습니까? 자, 먼저 육모란 무엇입니까? 육모란 당연히 6월 모의고사의 준말이 되겠죠.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쳤던 모의고사들은 사실 교육청이 출제하던 모의고사였어. 육모라는 것은 당연히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이 만든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모는 다른 모의고사보다 더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고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중요합니다. 첫째, 내 자신의 객관적인 위치 파악이 가능합니다. 흔히 말해서 N수생이라고 하죠. 뭐 현역뿐만 아니라 N수생도 치는 시험이 바로 요 육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N수생이랑 이렇게 붙었을 때 좀 경쟁력이 있구나 없구나를 판단하는 주요 잣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 트렌드를 파악하기 정말 좋습니다. 출제 경향을 파악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 나의 약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월 모의 평가를 보고 이게 내 수능 점수인가 하면서 좌절하는 게 여러분들 그게 아닙니다. 6월 모의 평가를 보고 점수 확인하고 내가 여기서 나갔구나. 요 틀린 부분을 내가 어떻게 좀 메꿔 나가야겠구나.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을 주는 시험이에요. 알겠습니까? 약점 파악에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 출제 경향 확인 여기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재밌었습니다. 작년 6월 시험에 이제 뒷부분을 보면은 요렇게 6월 19번이죠. 20번입니다. 요거는 당연히 역학 파트입니다. 역학 파트고 여기에선 실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에너지와 그 다음에 힘들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였고 20번 같은 경우도 당연히 간략하게 요렇게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이용해서 질량을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9월 시험 같은 경우도 그래. 당연히 요렇게 도르래가 있는 문제들은 나와요. 19번이 이랬었고 그 다음에 20번 같은 경우는 요렇게 에너지 파트가 조금 다른 형식으로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본 수능을 볼까요? 본 수능 같은 경우도 당연히 요렇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당연히 나왔고요. 근데 요렇게 여러 가지 운동에서 조금 어렵게 나왔습니다. 일단 작년의 경향은 뭐였냐면은 용수철이 배제가 됐습니다. 용수철이 있는 문제 같은 경우 흔히 말해서 킬러 문항이라고 불립니다. 용수철 나오면은 항상 학생들이 죽을 씁니다. 그래서 킬러 문항은 전체적으로 배제가 됐고 그러한 기조는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6월, 9월 그리고 요 수능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트렌드를 살펴보자면은 늘 요렇게 실이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문항의 유형들이 계속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한 가지 또 눈여겨봐야 될 것, 에너지 파트의 문제가 흔히 말해서 이제 20번 문항에 나옵니다. 가장 뒤에 가장 어려운 문항 중 하나로 이렇게 여겨지는데 6월 달에는 그런 문항들이 없었어요. 근데 9월 달에는 이렇게 뿅 추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수능에서도 물론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 친구가 조금 더 까다로웠다고 할까요? 계산할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쌤이 받은 느낌은 요거였어요. 당연히 일정 트렌드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근데 몇몇 이제 고난이도 문항 같은 경우 마치 두더지 잡기 게임이랄까? 6월 달에 요거 냈으니까 이제 9월 달에는 저거 안 내고 그 다음에 9월 달엔 요거 냈으니까 이제 수능에는 요거 안 내고 요런 식으로 두더지 잡기 게임처럼 나왔어요. 요거 6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잘못했어요.
수능입니다. 무튼 간에 이런 식으로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난이도 또한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6월 같은 시험은 결코 여러분들의 수능 점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약점을 처방해주는 진단서와도 같다. 그렇게 알아둬라.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육모 대비 학습 가이드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당연히 중요한 것은 개념 완강입니다. 개념 완강은 당연히 해두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기출 그리고 틀린 문제를 늘 정리해야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함정에 빠집니다. 무슨 함정에 빠지느냐? 내가 요걸 잘하려면 새로운 문항들, 더 신선한 문항들, 그것들을 많이 풀어야 된다. 많이 푸는 거 좋죠. 하지만 요거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물리 같은 경우 많이 푸는 거는 좋은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내가 틀렸던 문항들을 계속해서 돌리는 겁니다. 내가 틀린 문항, 내 약점들을 계속해서 애내독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틀린 문항은 사실 황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골드예요. 그래서 틀린 문항들은 따로 정리해 두셔서 그것들을 많이 풀어봐야 돼요. 육모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문항보다는 내가 틀린 문항들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그것들만 여러 번 푸세요. 그리고 시간 단축시키는 연습을 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쌤 같은 경우 현역 때는 어떻게 했냐면 문제들을 많이 풀잖아요. 그중에서 틀린 문제들은 솔직히 오답 노트 만들고 요거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그냥 가위로 오렸습니다. 가위로 오리고 요 파일 철에다 있잖아요. 걷다가 그냥 이렇게 놨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쉬는 시간마다 할 거 없으면 그냥 풀고 옆에다가 이제 하나 풀었을 때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발을 정자 표시했어요. 그래서 틀린 거는 여러분들 알겠지만 계속 틀립니다. 그래서 쌤 같은 경우 얼마나 많이 풀어봤냐면 정말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 거의 8번에서 10번 정도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N회독을 가동하라. 요거 같은 맥락의 말이죠. 기출문제나 혹은 틀린 문제 같은 경우 다 정리해서 요거를 계속해서 N회독해라. 여러분들의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약점을 보완하는 거고 그 약점은 N회독을 통해서 보완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리고 여러 이제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3 현역 같은 경우 이제 뭐 개념은 완강은 했을 거예요. 근데 기출 완강은 못 했는데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는 손 놔야 되나요? 그러한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그러한 케이스들한테는 첫 번째, 그러면은 우리 쉬운 것부터 공략하자. 알겠습니까? 자, 역학 어차피 틀릴 거라면은 내가 맞출 수 있는 문항부터 공략하자 이겁니다. 가장 쉬운 문항이 뭡니까? 보통은 전자기파입니다. 그래서 전자기파 보고 그 다음에 파동 보고 그 다음에 연력학 보고 그 다음에 전자기학, 역학 이렇게 나아가면 됩니다. 요 전자기파 같은 경우 하루면은 그냥 뭐 마스터합니다. 하루가 뭡니까? 2시간이면 끝나죠. 그리고 파동 같은 경우도 하루 잘 잡으면 요것도 끝나요. 그리고 연력학 같은 경우도 별 문제 없죠. 결국에는 PV 그래프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옆에 표만 완성시키고 표 같은 경우도 델타 U 내부 에너지 변화량 쪽에다가 기둥 받고 요놈들 다 더하면 0이 되잖아. 그것만 잘 익혀놓으면 여기는 게임 셋입니다. 여기에서만큼은 틀리지 말자고. 어차피 기껏 해봐야 가장 어려운 문항이라고 여겨지는 역학 문제는 기껏 해봐야 5문항입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맞을 곳에서 다 맞고 오케이? 내가 맞을 곳에서 다 맞고 그러면은 기본 점수는 일단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아직 기출 완강이 안 됐는데 그러면 쉬운 것부터 다 공략합시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역학은 어차피 모든 학생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역학보다 조금 더 공략하기 쉬운 전기력을 먼저 건드립시다. 일단 요거 확실히 마스터하고 그 다음에 전기력으로 갑시다. 전기력 같은 경우도 문제가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전기력 트렌드는 뭐냐? 막 논리적으로 풀고 막 머리 굴리고 그런 것보다는 대칭성을 이용해서 계산을 굉장히 쉽게 해내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됩니다. 예전에는 3전화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 3개 나오고 전기력 계산하고 전화량 계산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보다는 이제 다전화 문제죠.
전하 4개 나오거나 혹은 5개 나와서 거기 사이에서 대칭성 이용해서 쉽게 계산하는 문항들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트렌드 파악하고 요 역학보다는 전기력 먼저 건드립시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우리가 풀 수 있는 거 그냥 다 풀어보자고요.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케이스 2. 겨우겨우 기출을 한 번 돌렸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축하합니다. 일단 기출 돌린 것도 정말 대박입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기출 돌렸으면은 당연히 이제 뭘 중심으로 돌리느냐? 역학 중심으로 돌립니다. 틀린 문항들 있죠? 그거 버리면 안 됩니다. 틀린 문항들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돌려야 됩니다. 오케이? 자, 풀면 풀수록 몸에 이로운 게 바로 역학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요 물리하고 수학은 다릅니다. 수학 같은 경우 이거 얘네도 너무 많이 해갖고 이제 보면 답이 떠올라요. 그래서 이거 소용없는 거 아닌가요? 수학은 그렇죠. 물리는 아닙니다. 물리는 오히려 몸에 이롭습니다. 물리는 여러분들 알겠지만 수능의 모든 문제들은 사실 정형화되어 있어요. 신유형이라고 해봤자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 같은 경우 오히려 나 이거 답이 떠오를 정도인데요? 그러면 개이득입니다. 알겠습니까? 물리는 그만큼 많이 돌려야 됩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물리 문제는 정형화되어 있다는 거. 모든 유형들이 웬만해서는 변해봤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얘네는 델타 값이 작아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 마지막으로 짚어주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 개념입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물리 같은 경우 진짜 개념 몰라서 틀리는 것만큼 억울한 게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전자기파에서 이거 자외선인가 적외선인가 헷갈리는데 이래서 틀리면 이거 얼마나 억울해.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기 전 한번 개념 쭉 한번 훑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틀린 문제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세요. 틀린 문제들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보물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틀린 문제들 요거 한 곳에다가 모아두시고요. 한 곳에다가 모아두시고 그 다음에 가기 전에 한번 확인하세요. 그리고 시험 보기 전에 그냥 요 틀린 문제들 요 문항은 요렇게 접근했구나. 요 흐름만 간단하게 훑어보고 시험 보세요. 알겠습니까? 자, 요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여러분들 6월 달을 요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준비를 한 겁니다. 알겠나요? 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자, 요거 한마디만 말할게요. 6월 모의고사는 그래요. 나를 테스트하기에는 정말 좋은 시험이 맞아요. 그런데 6월 요 평가 결과가 여러분들의 수능 점수를 좌지우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6월 결과에 우리가 일희일비 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냥 요거는 열심히 달리고 있는 나의 위치를 보여주는 시험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6월 평가 보고 그 다음에 그 이후 심기 일전해서 더 나가야 됩니다. 알겠나요?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해서 육모 대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는 본 수업 시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면서 수업 시간 때 봐요. 그럼 안녕.